여러분 안녕하세요. 떡국 많이 드셨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파워 디렉터 강좌 8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월드 엑시스입니다. 오늘은 파워 디렉터의 타임라인에서 시간 표시 눈금선과 타임 코드 그리고 프레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 디렉터의 맨 위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톱니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환경 설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왼편을 보시면 일반적 사항 탭이 지금 선택되어져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이쪽을 보시면 TV 형식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아래에 드롭다운 메뉴가 있죠. 8 25프레임과 NTSC 30프레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NTSC 30프레임을 선택하시고요. 그 오른편에는 드롭 프레임 시간 코드 사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죠. 이 아니오를 선택을 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시고 또 강의를 참고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잔치나 홈비디오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설정하시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작업하시다가 프레임 번호 때문에 헷갈릴 일도 없고요. 하지만 이 옵션과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하고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강좌의 취지에 맞지가 않아서 우리의 그 파워 디렉터 강좌에서는 따로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 설정을 저장하시고요. 여러분들 아마도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우리 영상 편집에서의 프레임이란 영상을 구성하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최소의 단위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TV 화면은 초당 약 30프레임으로 구성됩니다. 정확하게는 초당 30프레임이 아니고 29.97프레임이지만 앞으로 우리 강좌에서는 TV 방송은 그냥 초당 30프레임인 것으로 간주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카페에서 프리미어를 강의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내용도 좀 더 깊이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본다고 가정할 때 이 영상이라는 게 그냥 통으로 그냥 영상인 게 아니고 실은 조금씩 그 내용이 변하지만 각각은 정지된 정지 화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걸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이런 프레임들을 빠르게 넘겨가면서 보는 겁니다. TV 방송은 이 프레임을 1초에 30장씩 보여주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예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교과서 각 페이지마다 그 귀퉁이에 그리셨던 졸라맨일 겁니다. 페이지마다 조금씩 다른 동작의 졸라맨들을 그려서 한꺼번에 쫙 페이지를 넘기면 졸라맨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모범생이라 공부하느라 그런 거 안 해봤어 라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옆에서 짝꿍이 그러고 노는 거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못 봤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좋습니다. 이제 초당 이 30프레임 영상이라는 말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당 30프레임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이런 겁니다. TV를 켜면 화면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화면이 처음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순간을 생각해 볼게요. 가장 처음에는 첫 번째 프레임이 화면에 30분의 1초 동안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첫 프레임이 사라짐과 동시에 두 번째 프레임이 30분의 1초 동안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이 사라짐과 동시에 바로 이제 세 번째 프레임이 나타나서 또 30분의 1초 동안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방식으로 모두 30장의 프레임이 화면에 표시가 되면 이것으로 해서 1초 동안의 영상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각각 30분의 1초씩 모두 30장이니까 30분의 1 곱하기 30 하면 이 영상의 길이는 1초가 되는 거죠. 이제 파워 디렉터의 타임라인에 여기 보시면은 위쪽 여기에 시간 표시 눈금선 있죠.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간 표시 눈금선은 마치 TV에서처럼
1초가 30프레임으로 구성되는 공간입니다. 이제 타임라인에 제가 1초짜리 클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에게 언제나 친숙한 에리얼 파일을 이렇게 트랙에 올려놓고요. 이것의 길이를 자 1초로 바꿔보겠습니다. 1초로 바꿨고요. 이제 제가 이 타임라인을 최대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타임라인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은 시간 표시 눈금선을 이렇게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했었죠. 제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더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키보드의 왼쪽 편에 있는 컨트롤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한번 굴려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을 빠르게 확대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 타임라인의 왼쪽 아래편을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슬라이더가 있어요. 자, 이것을 왼쪽으로 가져가시면 타임라인이 축소가 되고요. 다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타임라인이 보시는 것처럼 확대가 됩니다. 자, 세 가지 방법을 아신 거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하신 걸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 오른쪽으로 슬라이더를 당겨서 화면을 최대한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표시 눈금선을 보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자리씩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왼쪽부터 시간, 그리고 분, 초를 의미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프레임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단위로 표시되는 8개의 숫자를 우리는 타임 코드라고 부릅니다. 타임 코드의 의미는 결국 전체 영상에서의 어떤 특정한 프레임의 프레임 번호로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을 가장 확대했을 때 이렇게 5프레임 단위로 타임 코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0에서 시작해서 다음에 5프레임, 10프레임, 15프레임, 20프레임, 25프레임, 그 다음은 30프레임이 아니라 1초가 되는 거죠. 타임 코드에서의 초, 분, 시간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60초가 1분이고 60분이 1시간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간 표시 눈금선의 어느 한 지점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그곳에 이제 타임 슬라이더가 놓이죠. 지금까지는 제가 어느 한 시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느 한 시점에 타임 슬라이더를 위치시킨다 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때 타임 슬라이더는 어느 한 프레임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때 타임 슬라이더가 지시하는 프레임에 해당하는 정확한 그 타임 코드가 있겠죠. 그 타임 코드는 여러분들 자 여기 미리 보기 화면의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풍선 도움말로는 현재 시간이라고 표시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타임 코드라고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타임 코드에서 프레임의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붙여줍니다. 1번부터 30번까지가 아니고 0번부터 29번까지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29번 프레임까지 해서 총 30프레임이고 이걸 합치면 시간의 길이로는 1초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영상의 처음 1초 동안의 프레임은 00번 프레임에서 29번 프레임까지 이게 처음 1초를 구성하는 거고요. 다음 이어지는 두 번째 1초는 이제 1초 00번 프레임에서 1초 29번 프레임까지로 구성되는 겁니다. 매 29번 프레임이 끝나면 초가 하나 카운트 되고요. 그 다음에 자 29번 프레임까지가 끝나면 그 앞자리에 있는 초가 하나 이렇게 카운트 업 되고요. 다시 00번 프레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타임 코드라는 그 국제 규격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어렵게 숫자 나왔다고 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약속이니까 0번 프레임에서 29번 프레임까지 해서 1초를 구성한다. 0번에서 29번까지니까 30개 맞죠? 자, 이렇게 0번에서 29번까지 넘버링을 해주고 이거를 1초로 간주한다. 이 시간의 길이를. 자,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거니까 그냥 그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시간 표시 눈금선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클릭하면 클릭한 곳에 타임 슬라이더가 놓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타임 슬라이더가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제 프레임을 배우셨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타임 슬라이더는 바로 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어느 한 그 타임 코드, 그러니까 어느 한 프레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타임 코드 값 또는 프레임 번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때 자 여기에 표시된 이 프레임 번호 있죠? 이 프레임은 이 번호에 해당하는 프레임은 지금 있는 이 타임 슬라이더의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이요. 자, 다시 말해서 타임 슬라이더는 자신이 가리키는 프레임의 시작 부분에 놓인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나마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초짜리 클립이죠. 이 1초짜리 클립의 마지막 번인 29번 프레임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29번 자 여기 29번 표시되면 이렇게 클릭해서 가실 수도 있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프레임 번호를 직접 입력을 해서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타임 슬라이더가 해당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29번 프레임이 이 1초짜리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이죠. 타임 슬라이더가 지금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 타임 코드는 타임 슬라이더의 오른쪽에 있는 지금 바로 이 프레임이죠. 자 이것을 가리키고 미리 보기에 표시되는 그 화면도 바로 이 프레임에 해당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타임 슬라이더는 그 자기가 가리키는 프레임의 시작 부분에 그 앞부분이죠. 그 시작 부분에 놓인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참고로 이 1초짜리 클립에서 그러면 1초 00번 프레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없다겠죠. 자, 이것이 머릿속에서 금방 그려지면 오늘 프레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개념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살짝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다음 시간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이 프레임 문제 때문에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타임라인에서 시간 표시 눈금성과 관련된 이 시간과 관련된 기능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클립이 있을 때 클립의 일정 부분을 복사하거나 잘라내거나 또는 제거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클립을 제가 잠깐 지우고요. 여기에 샘플로 레이크와 그리고 네이처를 한번 이렇게 얹어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클립의 어느 한 지점에 자 이렇게 타임 슬라이더를 두시고요. 타임 슬라이더 자 이것의 좌우를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클립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블록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잡아 두신 상태에서 기능 단추 표시줄을 보시면 자 여기에 그 몇 가지 버튼들이 지금 나열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될 경우에 이렇게 블록을 잡으신 부분만큼 복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시점에 타임 슬라이더를 이렇게 위치시키고요. 여기서 다시 이 위에 있는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시면 타임 슬라이더가 이 위치해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블록을 잡아서 복사해둔 부분을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일 지금처럼 이렇게 클립의 중간 지점에 제가 타임 슬라이더를 위치했을 때 여기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원래 있던 클립이 이렇게 그 지점에서 분할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복사했던 내용이 붙여넣어집니다. 자, 잠깐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또 블럭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지정한 다음에 이번에는 기능 단추 표시줄에서 잘라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잘라내기를 클릭하면 아까는 블럭 지정한 부분이 그냥 복사만 됐었죠. 잘라내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원래 클립에서 제거되면서 그 내용이 따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잘라내기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할됐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던 내용이 우리가 블럭 지정했던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 다른 클립 이 정도 위치에 아까처럼 두고 또 붙여넣기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 잘라놓은 내용이 이쪽으로 이제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붙여넣기가 되는 방식은 아까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했을 때랑 똑같이 클립의 중간에서 우리가 그 붙여넣을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원래 클립이 잘라지고 분할되고 그 사이에 잘라내기 했던 그 내용이 붙여넣어집니다. 자, 또 이렇게 다시 블럭을 잡아 볼게요. 이렇게 블럭을 잡으신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지금 미리 보기 렌더링 있죠? 이것을 클릭하시면 블록 지정된 부분만을, 자, 블록 지정된 이 부분만을 제작 모드에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미리 렌더링을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블럭 지정한 상태에서 여기 제거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 부분이 제거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라내서 버리실 때, 잘라서 버리실 때,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제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분에 우리가 블럭 지정한 부분의 내용이 제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타임라인에서 마커를 추가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내용들 다 지우고요. 네이처 클립을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이제 시간 표시 눈금선 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임의의 시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보시는 것처럼 팝업 메뉴가 하나 열립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맨 위에 보시면 시간 표시 막대 마커 추가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커 추가 대화 상자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을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 저는 테스트 01번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마커가 추가됩니다. 이 마커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올려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풍선 도움말로 지정해준 이름과 타임 코드가 표시되고요. 자, 지정한 이름 그리고 타임 코드가 이렇게 표시되고요. 또 이 마커는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시는 위치로 그 시간 표시 눈금선상의 아무 곳이나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시키실 수 있고요. 또 이동을 시키는 동안에도 지금 잘 보세요. 보시면은 타임 코드 값이 계속 변하면서 반영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마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집 중에 그 비디오나 오디오의 싱크를 정밀하게 맞춰주고 싶으실 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네이처 클립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씬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정도에 보시면은 구름이 나오는 씬이 있고요. 다음 그 가운데에는 이렇게 강아지 풀이 보이는 씬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이 정도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보이는 씬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 가운데에 놓여 있는, 자, 강아지 풀 씬 있죠? 이 강아지 풀 씬이 시작되면 그와 동시에 PIP 룸에 있는 대화 상자가 하나 바로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PIP 룸으로 와서요. 대화 상자 여기 9번 있네요. 9번을 한번, 자, 이 정도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트랙에 이렇게 추가를 해 놓고요. 이제 구름 씬이 끝날 때쯤이 있겠죠. 자, 구름 씬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은 구름 씬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대략 한 이 정도쯤 그 언저리에 이렇게 타임 슬라이더를 가져다 놓고요. 미리 보기로 오셔서 그 아래 보시면, 자, 예전에 한번 이거 이용하신 적 있어요. 탐색 기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프레임이 선택되어져 있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자, 프레임이 선택되어져 있게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양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프레임 단위로 여러분들이 그 클립을 탐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구름에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강아지 풀이 나오겠죠.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강아지 풀 씬이 시작되는 첫 번째 프레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요 언저리에서 제가 마커를 이렇게 추가하고요. 마커 추가. 그냥 강아지 풀이라고만 할게요. 자, 강아지 풀. 이렇게 지정하고요. 자, 미리 보기 아래 보시면 이 첫 번째 프레임의 타임 코드 값은 4초 2프레임입니다. 이제 이 마커를 제가 드래그 할게요. 지금 4초 12프레임이죠.
이것을 드래그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풍선 도우말로 프레임 번호가 나옵니다. 타임 코드가 표시되는 거죠. 자, 이것을 자, 쭉 드래그해서 4초 2프레임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 4초 2번 프레임이 자, 4초 2번 프레임이 보시는 것처럼 강아지 풀이 등장하는 첫 번째 프레임이죠. 이 위치로 제가 이제 대화상자 9번의 시작 부분을 한번 가져다 놓아 볼게요. 자, 이 정도로 놓고 자, 거기에 지금 마커가 있습니다. 대화상자를 클립을 이렇게 가져가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커가 위치한 곳 근처로 가져갔더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검은색 실선이 표시되고요. 이 지점에서 스냅이 동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가져다 놓으면은 정확하게 강아지 풀이 등장하는 프레임에서 이 점이 이쪽이죠. 지금은 PIP 개체의 그 대화 상자로 싱크를 맞춰 봤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정밀하게 오디오 싱크를 맞춰야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마커를 이용하시면 스냅 기능과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커는 뭐 여러 개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마커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시간 표시 눈금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간 표시 막대 마커 모두 보기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마커의 전체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취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또 오른 클릭해서 지정된 이름의 파일 제거라는 게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마커 리스트가 표시되면서 옆에 체크박스가 같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은 마커를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지정했던 체크해 줬던 그 마커들이 지워졌습니다. 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역시 이 상태에서 모두 제거를 선택하시면 그 시간 표시 눈금선상에 있던 모든 마커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제거됩니다. 잠시 컨트롤 Z 눌러서 자, 두 개를 다시 살려놓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는 마커를 특정 마커를 내가 지정해서 그것만 지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마커 위로 마우스 포인터를 올린 상태에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선택 파일 제거 클릭하시면 지워지고요. 자, 또는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면 마커의 테두리가 조금 파랗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해당 마커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마커만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타임라인에서 트랙 부분을 공부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타임라인의 시간 표시 눈금선 그리고 이 그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프레임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와 연관된 그 타임 코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 오늘 좀 길었던 편인데 타임 슬라이더는 자신이 타임 코드로 지정하는 프레임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클립을 정밀하게 분할하거나 나중에 뭐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배우실 때 헷갈리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됩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제가 다뤄드렸으니까 이 부분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